자, 반갑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네요. 이 시간에는 1단원의 두 번째 주제죠. 국토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진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그 부분은 우리 다시 교실에서 만나면 얼굴 보면서 마저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내용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국토인식의 변화는요. 풍수지리랄지 과거에 있었던 지리 정보를 기록한 지도, 책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과거의 조상들이 이 한반도, 우리의 땅 혹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토대로 어떻게 국토를 이용했는지 도 알 수 있고 그때 당시 세계관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시작이 되고요. 지리부도는 39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습이 안 됐다면 교과서 19페이지부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지금 한지노트에 빈칸을 채워보는 방식으로 예습을 한번 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습을 했다라고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상들의 국토인식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땅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자, 풍수지리 사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풍수지리는 뭐냐? 자, 산의 모양이나 기복, 그리고 바람과 물의 흐름을 읽어서 땅의 뜻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명당을 찾고자 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풍수지리라는 것은요, 그 철학적인 배경을 보면 국토는 살아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다는 대지모 사상과 음양 오행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은요, 한자니까 뜻을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음과 양, 그리고 오행. 오행이라는 것은 흔히 들어봤을 건데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 불의 기운을 타고났다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물, 불, 땅, 금, 그리고 나무. 이렇게 5가지 성격, 원리, 원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 오행에 따라서 쉽게 표현을 하면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조합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지모 사상과 음양 오행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 풍수지리 사상에 기반한 국토 인식은 자연과의 조화를 매우 중시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풍수지리 사상은 사실 우리 고유의 인식 체계는 아니었는데요. 이 풍수지리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 환경에 맞게 체계화돼서 실생활에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양택풍수 그리고 음택풍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택풍수라는 건 흔히 말하는 명당자리, 집을 짓기에 좋은 자리를 말해요. 양택.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죠. 즉 삶의 터전을 찾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상이 되겠습니다. 음택풍수는 음의 기운이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 즉 묘자리를 찾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묘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겠죠. 굉장히 이게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묘자리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운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혹은 내 아들이 뭐 장원급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붙여보면 이 양택풍수에서는 이 사람의 삶터를 찾는다고 했죠. 집터를 정한다든지 마을을 형성한다든지 도읍지 즉 수도를 결정하는데 즉 중요한 입지를 선정하는데 그 근거로 활용됐던 것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개경, 그러니까 개성, 조선시대의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이 도시들이 해당 국가의 도읍지가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이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수지리 사상에 의한 명당자리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건데요. 배산임수라는 말 들어봤죠.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자, 배산임수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배산, 산을 등지고 임수, 하천을 바라보는 형태의 입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져 있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앞에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심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리가 명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당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도 매우 커요. 이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차단해 줍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기억하죠?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고 이 계절풍이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 한반도가 있으면 겨울철에는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여름철에는 남동쪽 혹은 남쪽 계열에서 이렇게 덥고 습한 바람이 분다고 했었죠. 그런데 겨울철에 이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요 지점을 둘러싼 요 산맥들이 막아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은 풍부한 일조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남쪽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남쪽이 열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뒤쪽이 즉 북쪽이 산으로 둘러싸져 있으니까 요 남쪽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열려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이 막혀 있으면 이 바람을 막아주는 이점이고 남쪽이 열려 있으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를 가리지 않는 거죠. 산맥이.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따뜻했고요. 플러스 일조량이 많으니까 농업에도 유리했겠죠.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던 땔감을 획득하기가 아주 유리했고요. 이 중요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 거주지가 산맥으로 둘러싸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아주 유리한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가요. 임수, 즉 하천을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가 매우 유리했고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데도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 하천 주변의 평지는 그때 당시에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농경지로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실리적인 이익도 있었고, 앞서 살펴봤던 요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이 풍수지리학 사상에 기반해서 명당이다,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평가까지 받는 그런 아주 사랑받는 입지였던 거죠. 이 배산임수라는 위치적인 특성이. 자, 이어서 탐구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산임수에 따라 입지한 가장 대표적인 마을이 경상북도 땡땡시의 하회마을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하회마을 많이 들어봤죠? 하회마을이 어디 있을까요? 하회마을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이 어디일까요? 요 지도에서 한번 위치를 찾아볼까요? 자, 이제 백지도 시험을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됐죠. 일단 자, 형태를 보아하니 강원도입니다. 얘는 경상북도가 있고요. 안동은 경상북도에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죠. 아니, 도시죠. 그래서 밑에 C, D 중에 하나라는 거 알 수 있고, C가 바로 안동입니다. 위치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안동은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왜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해마다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는 지역이기도 해요. 자, 경상북도 안동시의 위치를 오른쪽 지도에 A, B, C, D에서 찾아보래요. 아까 찾아봤죠? 위치는 C입니다. 자, 그러면 A, B, D는 어디일까요? 이 나머지 지역들도 한국지리를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한, 꼭 기억해둬야 되는 지역들이에요. 일단 A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원주입니다. 원주. B는요. B는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한 평창이고요. D는 호미곶 그리고 제철공업으로 유명한 포항입니다. 안동의 위치 그리고 원주, 평창, 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하회마을이란 땡땡강이 돌아 나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돌아 나간다가 하회라는 의미를 갖게 된 근거가 되겠죠? 그럼 무슨 강일까요? 안동 하회마을을 돌아 나가는 이 강은 경상도의 아주 중요한 강인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 돌아 나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 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비보풍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비보풍수란 풍수지리적으로 부족한 땅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자연환경에 부족함이 있을 때 이 부족함을 인위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 특히 마을에 숲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공적으로 소나무 숲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산줄기를 통해서 좋은 기운이 이동하기 때문에 산들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고, 이 산이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야 되면서도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마을이 너무 드러나 있으면 이 좋은 기운들이 모여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숲을 조성한다거나 뭐 돌을 세워놓는다거나 해서 바깥으로부터 안쪽에 좋은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트여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마을의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또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할 수도 있어서 이런
이 점 때문에 이렇게 마을에 인공숲을 조성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도 이 비부풍수로 인해서 생겨난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덕진공원. 덕진공원 다 가봤죠. 이 덕진공원에 있는 호수, 덕진지라고 불렸던 이 호수가 인공적인 호수예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전주시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전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호수가 바로 덕진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우리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구글 클래스룸을 못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특별히 이 귀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아주 익숙하죠? EBS 온라인 클래스에 로그인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에요. 선생님은 교사 계정이기 때문에 화면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찾아가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믿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한 후에 우리 학교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 우리 학교는 자, 여기 눌렀어요. 선생님 지금 방금. 우리 학교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클래스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자, 검색어에 한국 지리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 뭐 가입하기인가 들어가기인가 이런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창이 뜨죠. 이게 한국지리반입니다. 여기서 바로 공지사항을 이렇게 눌러보면 보이나요? 한국지리 구글 클래스룸 가입 요령이라는 게시물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반마다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뒀어요. 얘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반 클래스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작년에 여러분 기술과정 시간에 했던 바로 그 계정입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두 똑같아요. 입학연도와 1학년 때의 학번 jjg.hs.kr로 모두 이런 형태로 동일한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3년 동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번은 변했을지라도. 그래서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그 클래스에 수업에 참여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가볼까요? 가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봤더니 가장 완벽하게 여기까지 과제를 수행한 바는 9반이었어요. 9반 아주 칭찬합니다. 자, 9반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네요. 다음부터 이 9반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요런 창이 뜨죠. 자, 여기가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2학년 9반의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자, 볼까요? 아주 훌륭해요. 지금 27명이 다 들어왔어요. 자, 여튼 그래서 수업으로 보면요. 수업에 들어가 보면 지리로 세상 읽기 주제 정하기 게시글을 선생님이 올려놨죠.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눌러줍니다. 얘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뜹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9반. 자, 모바일로 봤을 때 선생님 지금 태블릿으로 이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가 떠요. 근데 이 문서 앱을 다운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하는 친구들은 요 앱을 다운을 받아야만 이 선생님이 주어진 요 양식에다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을 받아주세요. 무료입니다. 아무튼 해서 다운을 받고 요 안에 내용을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건데 이 누구지? 8번에 서연아. 지금 아직 주제 미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주제를 정해줘야 돼요. 자, 9반 다 잘했지만 지금 요 2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선배들이 발표했던 주제들까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자기 진로에 맞는 주제들 혹은 자기 흥미를 끄는 주제들을 정해주면 돼요. 거칠게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미정 이렇게 해놓지 말고 다인이처럼 지역 간 교육 격차라도 해서 이만큼이라도 좀 주제를 적어놓으면 선생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매일 댓글을 계속 달아줄 거예요. 이 댓글을 보면서 이거를 수정을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발표 개요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칠게라도 일단 지역 간 교육 격차 뭐 이렇게라도 남겨주면 선생님이 주제를 좀 다듬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를 지금 21일까지 선생님이 기한을 뒀기 때문에 빨리 이 동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주제를 정하도록 합시다.